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 사냥하고 주가 띄우기 하다가 큰 사고를 치고 해외로 도피한 재벌 3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안을 지난 한 달 동안 추적해온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이 재벌 3세 누굽니까? LG가 3세 구본현 씨입니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막내 아들이 구자극 씨인데요. 구자극 씨의 장남입니다. 현재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고 해외에서 1년 반 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가 3세. 네. 그런데 대체 어떤 사고를 친 겁니까? 네, 구 씨는 돈 한 푼 없이 코스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구 씨가 손댄 회사는 결국에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00명 넘는 투자자들이,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와, 네. 그러잖아도 요즘 동학 개미라고 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주식시장, 이른바 꾼들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 같은 세상처럼 보였는데요. 먼저 구본현 씨가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취재해봤습니다. 아이러브 커피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커피숍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2012년 처음 출시돼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게임 업체 파티게임즈는 2014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주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게임즈가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B&M 홀딩스, 최고의 인기 게임 리니지에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온라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게임 아이템 거래를 독점하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가 이런 알짜 회사를 인수한다니 소문만으로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B&M 홀딩스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 사실 이제 거의 독점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도 이제 회사의 밸류 자체는 상당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고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파티게임즈는 모다라는 IT 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짜 회사 인수에 800억 원 투자 유치까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때 6,000원대이던 주가는 불과 5개월 만인 2017년 4월 15,900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몇만 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310만 주까지 뛰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파티게임즈는 여세를 몰아 IR, 즉 투자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직접 여의도 증권사들을 돌아다니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게임 업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B&M 홀딩스를 더 공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잇따라 투자 추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목표 주가 16,500원.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게 됐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투자는 회사에서 그 IR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보는 스타일이어서 직접 가서 다 보고서 괜찮다고 판단해서 사게 된 거죠. 그런데 2018년 3월 21일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주식 거래가 갑자기 정지된 겁니다. 파티게임즈의 회계 감사를 맡은 삼정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거절이지만 사실상 회사의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6개월 뒤 재감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파티게임즈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파티게임즈에 800억 원을 투자했다던 모다라는 회사도 함께 상장 폐지됐습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1,600억 원과 2,400억 원, 합쳐서 시가총액 4천억 원이 한꺼번에
공중분해됐습니다. 잘 나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4천억 원 중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액수는 2천억 원. 한 투자자는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파티게임즈에 올인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친구에게 이 종목을 추천했던 투자자는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설마 자살까지 했을 거라는. 그것도 빚 내서 그것도 빚이었어요? 들어갔다. 다 제 책임이죠. 누굴 치사하겠어요. 괜한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냥. 그리고 한동안 숨겨져 있던 한 재벌 3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파티게임즈와 모다의 진짜 소유주가 LG가 3세 구본현 씨였다는 것. 구본현 씨는 파티게임즈와 모다가 상장 폐지되고 한 달 만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날아간 돈이 2천억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재벌 3세 구본현 씨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바로 거래 정지가 된 그날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있었는데요.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배후에서 어떤 작전을 벌인 겁니까? M&A 업계에서는 이 과정을 보고요. 이른바 꾼들이 벌이는 전형적인 작전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돈 한 푼 없이 멀쩡한 회사를 손에 넣는 그 치밀한 작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본현 씨는 LG그룹 창업자 구인의 회장의 막내 아들인 구자극 씨의 장남입니다. LG가의 3세입니다. 그는 이미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전과자입니다. 아버지 구자극 씨와 함께 신소재 개발업체 엑사이언 씨를 인수했는데 아들 구 씨가 사채업자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구 씨는 출소 뒤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그의 새 목표물은 B&M 홀딩스. B&M 홀딩스는 게임 아이템 거래소인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회원수 1,000만 명, 리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매년 100억 원 넘는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1,000억 원이 필요했지만 구본현 씨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구 씨의 치밀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재벌가의 인맥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으고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B&M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 그리고 부회장이 인수해갖고 일 도와달라는데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상장 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상장 회사는 신용이 높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상장 회사를 싼 값에 인수해 이걸 이용해 돈을 조달하기로 한 겁니다. 그가 먹잇감으로 선택한 저렴한 상장 회사가 바로 모다와 파티게임즈였습니다. 상장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견한사채나 신규 인수권 부사채 등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는 재벌 인맥을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먼저 IT 업체 모다를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 모다의 주식을 담보로 메리츠 캐피탈에서 80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파티게임즈까지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줄 상장회사 2개를 간단히 손에 넣은 겁니다. 재무적으로는 관련된 자금 조달 여력이 있는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고 게임 회사고 증자 여력이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구 씨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재벌가 인맥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의 2세, 3세들도 끌어들였습니다. 인프라죠. 그걸
만약에 시장에서 제가 야 남미구 좀 돈 좀 넣어봐 그랬으면 안 되는 거. 안 할 텐데 그분하고 뭐 이세그룹 간에 뭐 거기서 술 먹고 놀든 나 그들의 행태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자금이 경동 택배회장의 아들 백모 씨도 그렇게 파티게임즈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사들여 구본현 씨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뭐 본인들 능력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저희가 이게 한 30만 주 됐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 하도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제 돈줄 역할을 해줄 상장사 2개는 구씨 손에 들어왔습니다. 구씨의 진짜 목표 B&M 홀딩스를 사려면 이 상장사들을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해 돈을 모으면 됩니다. 구씨는 먼저 파티게임즈 주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2016년 말 B&M 홀딩스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8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는 공시도 냈습니다. 또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800억 원은 자기가 빌려서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구씨는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숨겼습니다. 부회장도 회사 문제돼 갖고 LG 이름 나오는 게 본인도 싫었던 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파티게임즈를 손에 넣은 구씨는 결국 파티게임즈의 돈을 이용해 원래 목적이었던 알짜회사 B&M 홀딩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본현 씨의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달 뒤 파티게임즈와 모다의 주식 거래가 전면 정지됐고 6개월 뒤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사를 이용해 비상장 알짜회사를 사들이고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긴다. 구씨의 이 작전 시나리오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몰락시킨 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 수백억 하는 회사를 저렇게 막 사들인다.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업계에서는 이를 무자본 M&A라고 하는데요. 불법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을 빌려서 회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큰 이득을 챙기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구본현 씨 같은 경우도 자기 돈 없이 네. 800억 원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네. 이 돈 누가 빌려준 겁니까? 바로 메리츠 금융에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본현 씨가 자기 돈 하나 없이 이 파티게임즈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던 건 메리츠에서 800억이라는 돈을 대출해줬기 때문인데요. 이 대출 거래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4월 구본현 씨는 자기가 인수한 상장회사 모다를 이용해 메리츠 캐피탈에서 80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800억 원으로 파티게임즈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몰랐지만 파티게임즈의 경영권이 구본현 씨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구본현 씨가 파티게임즈분 절반을 인수하고 지급한 800억 원. 그런데 이 800억 원은 바로 다음날 고스란히 다시 메리츠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메리츠 증권이 구씨가 빌린 800억 원 채권으로 DLS라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 이 파생 상품을 다시 파티게임즈에 팔았습니다. 메리츠는 구본현 씨가 소유한 모다에 돈을 빌려줬고 구씨는 이 돈으로 파티게임즈를 사들였는데 파티게임즈가 다시 이 돈을 메리츠에 돌려준 셈입니다. 이 거래의 결과는 어땠을까? 먼저 구본현 씨,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억 원으로 파티게임즈라는 상장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메리츠. 800억 원을 구씨에게 빌려줬는데 그걸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 다시 파티게임즈에 팔았습니다. 역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고 대출에 따르는 위험 부담도 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40억 원만 가만히 앉아서 챙겼습니다. 구씨와 메리츠 모두
윈윈 게임을 한 겁니다. 경영권 취득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재산을 이용한 행위,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유상증자가 아니라 가장납입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위험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상장회사를 먹어버린 재벌 3세 기업 사냥꾼 구본현 씨. 역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십억 수수료를 챙긴 메리츠. 결과적으로 구본현 씨는 파티게임즈 돈을 빼내 그 돈으로 파티게임즈를 사들인 셈이 됐습니다. 이 거래로 하룻밤 사이에 회사 주인은 구본현 씨로 바뀐 겁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파티게임즈가 새로운 투자금 800억 원을 유치했구나, 이 회사 유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누가 봐도 회사 뭐 인수한 것 문제 없네? 회사 좋아지네? 그런 식이 된 거예요. 하지만 메리츠 쪽은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왜 메리츠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모다가 그렇게 받은 자금이나 신용으로 다시 파티의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취득하는 이 과정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이게 불법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필요하고, 과연 이 과정에서 메리츠가 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메리츠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리츠 측은 구본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래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위법이 아니었고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까지 간 건 이 거래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00억 원은 1년 뒤 파생 상품 만기가 도래해 파티게임즈에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파티게임즈는 1년 뒤 이렇게 돌려받은 800억 원으로 알짜 회사 B&M 홀딩스를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 씨는 파티게임즈와 모다, 이 두 상장 회사를 이용해 원래 목표했던 알짜 회사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와, 다들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재벌 3세라는 사람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멀쩡한 회사를 꿀꺽 집어 삼켰고, 증권사는 또 이걸 도와주면서 앉아서 수수료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를 친 재벌 3세 구본현 씨는 그냥 해외로 튀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년 8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은 됩니까? 네, 일단 네덜란드로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스트레이트는 해외 도피 직전 구 씨가 한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구 씨가 도피 직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